이른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5시에 눈을 떴지만 마음 한켠이 공허했습니다. 늙었던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알람 소리는 여전히 정시를 알렸지만 이제는 멈출 이유도 서두를 이유도 없었죠. 부엌에서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밥을 해먹는 일조차 낯설고 버거워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한켠엔 그가 아내를 위해 사두었던 머그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가끔은 그 잔에 커피를 따르고 마주 앉아 이야기라도 나누는 듯 했습니다.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흐릿하게 보였고 손끝이 종이 위를 맴돌다 멈췄습니다. 이제 나 혼자네.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듯 흘렀습니다. 창밖에선 아이들이 등굣길을 향해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죠. 아내가 살아있을 땐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그는 라디오를 켜놓은 채 하루 종일 볼륨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어도 그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퇴직한 지 석 달째.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 싶었지만 막상 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쓸 곳이 없었죠. 그는 문득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웃음은 환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 속 얼굴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립다. 너무. 그날 오후 그는 텅 빈 방 안을 한참 서성이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수가, 나 아직도 내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 햇살이 벽에 스며드는 걸 보며 그는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삶은 그날 이후 멈춰 있었죠. 그날은 유난히 먼지가 많이 쌓인 오후였습니다. 그는 장롱을 정리하다가 손끝에 낯선 종이 감촉을 느꼈습니다. 꺼내보니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내 남편 영수에게라고 쓰인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글씨는 아내 정숙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거실로 걸어나와 의자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편지지 한 장과 함께 마른 들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색을 잃었지만 향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땐 아마 난 곁에 없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늘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를 누구보다 아껴줬어요. 하지만 이젠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았으면 해요. 일도 좋지만 커피 한 잔 내릴 여유도 잊지 말아요. 당신이 마시는 커피 향이 내 마지막 기억이 되길 바라요. 글씨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번져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그는 손으로 입을 막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조여왔죠. 그날 밤 그는 식탁 위에 편지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자 보글보글 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공기 속에 아내의 흔적이 퍼지는 듯 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빈 의자 맞은편에 컵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당신 여기 있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금세 떨렸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오래전 아내가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중에 우리 둘이 조그만 카페 하나 열어요. 커피 향 좋은 곳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야기만 해요.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아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약간의 따뜻함도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했던 그 향으로 살아볼게.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도 오랜만에 불빛이 스쳤습니다. 며칠간 그의 마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읽은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묘하게 길게 느껴졌죠. 커피 한 잔의 여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잊고 살았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집 안작은 테이블 위 그는 오래된 원두를 꺼내 들고 손으로 갈기 시작했습니다. 원두가 갈릴 때 나는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치며 오래전 아내와 함께 마셨던 기억을 불러왔죠. 주전자에 물을 올려 천천히 끓이고 잔에 한 방울씩 물을 부으며 온기와 향을 느꼈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스치자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 향, 당신이 좋아했던 바로 그 맛이야. 그는 작은 메모장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 구석, 작은 상가 하나, 테이블은 3개에서 4개 정도. 벽 한쪽엔 아내와 찍은 사진 걸기,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현실적 준비와 상상 속 꿈이 조금씩 맞닿는 느낌이었죠. 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골목길 한쪽 작은 상가를 빌렸습니다. 벽에는 아직 간판도 없고 테이블도 몇 개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하게 차올랐죠. 첫날 그는 직접 내린 커피를 천천히 한 잔 따라 향을 음미했습니다. 조용한 공간, 따뜻한 커피, 그리고 아내의 기억. 그렇게 그의 새로운 하루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작은 카페는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커피 향이 골목길로 흘러나왔죠. 그는 손으로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올까? 그 기대와 설렘이 묘하게 섞였습니다. 점심 무렵 문 옆에 걸린 작은 종이 살짝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던 가게 안을 깨우는 듯 맑게 퍼졌죠. 그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민지가 들어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죠.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원두 위로 천천히 스며들며 가게 안에는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한 방울 한 방울 정성껏 커피를 내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조금 떨리네요. 맛있게 드세요. 그는 잔을 조심스레 민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고 향을 맡더니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커피 향이 정말 좋아요. 그 말에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죠. 첫 손님의 미소와 한마디가 그의 가게에 잔잔한 온기를 머물게 했습니다. 텅 빈 카페였던 공간이 서서히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오후 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이 공간을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야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그의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처럼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조금씩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의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없이 그를 응원하며 조용히 그의 하루를 비추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작은 골목길 카페는 마을 속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커피 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여전히 손으로 원두를 갈며 따뜻한 물로 정성스레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과 향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채워주었어요. 민지는 이제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이 좋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잔을 건넸죠. 고마워요. 민지 씨 당신 덕분에. 카페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마을 주민들도 점점 카페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그는 커피잔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과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어요. 삶을 다시 채우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날 한 손님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카페 이름이 왜 없어요? 그는 잠시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함을 주는 공간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이름을 붙이면 제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것 같아 아직 붙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카페지만 사람들과 마음이 이어지고 따뜻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쓴 커피와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아내의 기억이 함께한 이곳에서 그는 매일 그녀를 떠올리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골목길 작은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닌 사람들과 마음을 잇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